우리는 종종 좋은 말을 하려 애써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보다 더 큰 공덕은 몸으로 짓는 선업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첫 번째 조용한 손길 하나가 만든 인연.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지영 씨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걷다가 비에 젖은 박스를 주우려 허리를 굽힌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박스를 함께 들었고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무거운 걸 어쩌려 했어요? 지영 씨의 말에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버려진 박스를 주워다. 조금이라도 쌀 사 먹으려 했지요. 그 말에 마음이 저려왔어요. 지영 씨는 장바구니에 담긴 감자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서요. 이것도 좀 가져가세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작게 중얼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하늘이 내린 복이에요. 그날 저녁 지영 씨는 평소보다 밥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작은 선업이 되었음을 가슴으로 느낀 하루였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짓는 선업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맑게 한다. 자신이 도운 건 분명 타인이었지만 그 온기는 가장 먼저 자기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 씨는 일부러 시장을 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또 누군가 조용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는 선업을 거창하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몸짓에서 시작돼요. 문을 대신 열어주는 손, 길을 비켜주는 몸짓, 눈을 맞추며 웃는 얼굴.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피어난다. 그 말처럼 몸으로 짓는 선업은 이 세상을 가장 조용히 바꾸는 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위는 결국 자신의 삶을 가장 맑고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장 큰 수행이 되어 돌아와요. 오늘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업은 당신 마음에도 향기처럼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말없이 걷는 길 위에도 공덕은 피어나요.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아침, 지영 씨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노숙인을 마주쳤어요. 초췌한 옷차림에 무언가를 껴안고 조심스럽게 졸고 있는 모습이 왠지 마음 한켠을 건드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리였지만 그날은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따뜻한 빵 하나를 꺼냈어요. 식사하셨어요? 노숙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멈칫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 말이 그리도 뭉클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저 작은 행동 하나였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어요.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는 발걸음은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날 지영 씨는 버스를 타고 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부드럽고 평온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선업을 거창하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몸으로 짓는 선업은 늘 걷는 길 위, 늘 마주치는 사람 사이에 조용히 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무거운 문을 열어주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없이 피워낸 공덕이에요. 며칠 후 지영 씨는 또 같은 자리에서 그 노숙인을 보았어요. 그는 그날 작은 손수건을 깔고 앉아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빵 하나를 다른 노숙인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지영 씨는 울컥했어요. 자신의 작은 몸짓이 또 다른 선업으로 이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전해지는 빛이다. 그 빛은 말없이도 번진다.
그 말처럼 몸으로 짓는 선업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또 그 하루가 다른 하루에 따뜻한 씨앗이 되어 퍼져가요. 진짜 강한 마음이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따뜻하게 행동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당신의 발걸음 위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어요. 말은 없지만 그 향기는 분명히 퍼지고 있어요. 세 번째,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선업은 빛나요. 지영 씨가 자주 들르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책보다는 사람들의 조용한 온기로 더 채워지는 공간이었어요. 그날도 그녀는 책을 정리하러 들렀어요. 누구에게 시키지 않아도 이곳에 와서 서가를 닦고 책을 맞추는 일이 이제는 일상처럼 익숙해졌거든요. 이 일 왜 혼자 하세요? 도서관을 처음 방문한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지영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요. 깨끗한 책장을 보면 마음도 맑아지거든요. 그 대답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학생도 조용히 옆에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지영 씨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그 조용한 실천이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 보았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란다. 몸으로 짓는 선업은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맑고 진실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을 쌓고 있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도서관 벽에는 학생들이 붙인 손글씨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책이 더 빛나 보여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공간이 포근해졌어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선업을 알게 됐어요. 그 쪽지들을 보며 지영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몰래 행한 공덕은 하늘이 먼저 기억한다. 그 말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선업은 마음 안에 따뜻한 빛으로 남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피어나요. 진짜 선업은 소리 없이 쌓이는 거예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흔들어요. 오늘 당신이 하는 그 조용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선업은 결국 마음이 머무는 방식이에요. 초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지영 씨는 동네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노인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걸렸어요. 지영 씨는 조용히 다가가 작은 캔커피 하나를 건넸어요. 날이 따뜻해서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누가 다가오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반갑네요. 지영 씨는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몇 마디 안부를 나눴어요. 그저 짧은 인사였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자비이다. 그 말처럼 몸으로 짓는 선업은 마음이 머무는 방식이에요. 바라보는 눈빛, 다가가는 자세, 건네는 손길,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며칠 후 지영 씨는 다시 그 공원을 지나다 그 노인을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노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날이 좋네요. 그날 참 고마웠어요. 그 인사에 지영 씨는 마음 깊이 따뜻함이 번졌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인연이 만들어낸 공덕이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짓는 공덕은 그 사람의 향기로 남는다. 우리는 종종 선업을 큰 결심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머무는 모든 순간에서 그 선업이 피어나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문득 걱정되어 건네는 안부,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그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삶을 선업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지영 씨는 이제 알아요. 몸으로 짓는 선업이란 결국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걸요.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길을 걷다. 웃으며 속삭여요. 이 길 위에 내 마음도 함께 머물고 있어요. 다섯 번째 가장 깊은 선업은 매일을 다르게 살아내는 마음이에요. 요즘 지영 씨는 매일 아침 달라진 자신을 느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도 선업 하나 지을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선업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일, 내일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 더 오래 잡아주는 일, 그 작은 행동들 속에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법문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 피어난다. 그 말처럼 지영 씨는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날도 있었어요. 몸이 지치고 마음도 흐려져. 누군가에게 짜증이 날 뻔한 순간,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행동하면 이 하루는 더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잠시 숨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 안에서 자비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업이다. 몸으로 짓는 선업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만드는 일이에요. 며칠 전 지영 씨의 딸아이는 말했어요. 엄마, 요즘엔 엄마가 무섭지가 않아. 예전엔 말 한마디에 긴장됐는데 지금은 그냥 포근해. 그 말이 지영 씨의 눈시울을 붉혔어요. 몸으로 짓는 선업이 말이 아닌 분위기로 삶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진짜 강한 마음이란 큰 소리 내지 않고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에요. 그건 매일 다른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에서 비롯돼요. 오늘도 지영 씨는 작은 일 하나를 떠올리며 중얼거려요. 오늘은 이 행동 하나로 마음을 닦아보자. 그 조용한 다짐이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선업은 남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길이에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 지영 씨는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선 노부부가 지갑을 꺼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계산이 맞지 않는 듯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 순간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과일 몇 개와 두유 한 팩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지영 씨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좋은 일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손녀 같아요.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네요. 지영 씨도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결코 대단한 돈이나 시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다시 실감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 말처럼 그날의 선업은 오히려 지영 씨 자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그녀는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려 애쓰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딱딱해졌던 시절의 마음. 그 마음은 타인을 외면할 때 자신도 함께 외로워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업을 통해
타인의 삶에 조용히 다가가면서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마음에 새겨진 향기와 같다. 베풀면 베풀수록 자신에게 먼저 퍼진다. 그 말처럼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의 무게도 덜어주는 일이에요. 며칠 뒤 지영 씨는 슈퍼마켓 앞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선 노부부를 다시 보았어요. 그들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그날 덕분에 요즘 사람들도 참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에 지영 씨는 마음 깊이 웃었어요. 작은 선업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꾸는구나. 진짜 선업은 말보다 깊고 돈보다 무겁고 결국 마음보다 가까워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선의가 곧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불빛이 될 거예요. 7번째 선업은 흔적 없는 길을 걷는 것처럼 조용해요. 장마가 시작된 어느 흐린 날, 지영 씨는 우산을 들고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골목길 모퉁이에서 발이 불편한 아주머니가 비를 맞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우산을 함께 받쳐주며 말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같이 가요.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천천히 빗길을 걸었어요. 말없이 한쪽 어깨만 젖어가며 우산을 기울이고 걷는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도착한 약국 앞에서 아주머니는 말했어요. 당신 덕에 오늘 하루가 참 고마워졌어요. 그 말에 지영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한 일은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자랑할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맑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선업은 자신도 모르게 짓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말처럼 몸으로 짓는 선업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 위에서 무심히 건네는 손길 속에서 잠시 머무는 눈빛 안에서 그 따뜻함이 피어나요. 며칠 후 그 골목을 지나던 지영 씨는 누군가가 작은 종이 우산을 그려 벽에 붙여놓은 걸 보았어요. 그 밑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깨를 대신 젖게 한 사람, 고맙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지영 씨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도 그 순간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께서도 법문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고 돌아서며 자신조차 잊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공덕이다. 그 말처럼 선업은 흘러가는 물처럼 흔적 없이 세상에 스며들어요. 하지만 그 물은 목마른 마음을 적시고 말라있던 관계를 촉촉이 적셔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 당신의 조용한 선업 하나가 작은 우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우산은 흔적은 남기지 않지만 그늘진 마음에 따뜻한 그늘을 드리워줄 거예요. 8번째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요즘 지영 씨는 하루에 한 번 선한 행동 일기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한 일,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 아이의 투정을 다정히 안아준 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적으며 자신의 하루가 조금 더 맑아졌다는 걸 느껴요. 처음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를 살았구나. 스스로를 다정히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의무가 아니라 존재의 향기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말처럼 지영 씨는 점점 선업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지만 지영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곧 올 거야. 조금만 같이 기다려보자.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을 멈췄고 잠시 후 도착한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지영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작은 무릎구름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세웠다.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건 뿌듯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감동이었어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짓는 선업은 세상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말처럼 자비는 선택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지영 씨는 선업을 하지 않아도 찝찝하고 나누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을 알아요. 그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어요. 진짜 강한 마음이란 타인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앞에 조용히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지영 씨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요. 그리고 쓴 문장 하나. 자비는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에요. 9번째 선업은 결국 나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눈이에요. 지영 씨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주름을 세고 피곤한 얼굴에 속상해했지만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에 시간과 마음의 흔적이 담겼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말해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참 잘 견뎌줬어요. 예전엔 타인을 향한 자비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짜 자비는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을 사랑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처럼 지영 씨는 이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요. 실수해도 감정에 휩싸여도 그 마음마저 품어주려 노력해요. 어느 날 지영 씨는 딸아이와 다투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었고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돼서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오늘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의 문 앞에 짧은 쪽지를 남겼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쪽지는 다음 날 딸아이의 조용한 포옹으로 돌아왔어요. 스님은 법문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세상의 괴로움도 가볍게 품는다. 그 말처럼 지영 씨는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품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선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선업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 칼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지영 씨는 거울 앞에서 다시 말해요. 내 마음에도 오늘도 자비가 피어나고 있어요. 그건 자랑도 자책도 아닌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선업의 시작이에요. 10번째 선업은 내 삶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이에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지영 씨는 오랜만에 동네 작은 사찰을 찾았어요. 잔잔히 울리는 종소리, 천천히 흔들리는 연등 아래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요. 처음엔 막연한 공덕을 바랐어요. 좋은 일이 생기길, 평온한 삶이 오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몸으로 짓는 선업이란 내 삶을 조금씩 바꿔주는 조용한 등불이라는 걸요. 그 등불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내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자비는 어둠 속에서 가장 멀리 닿는 빛이다. 지영 씨는 이제 그 빛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안아주던 손길, 말없이 문을 열어주던 순간 그 모든 몸짓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난 작은 빛이었다는 걸요. 그 빛은
때론 외롭고, 때론 조용하지만 결국 세상에 전해져요. 그것이 바로 선업이 가진 힘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해요. 그런 행동을 해도 누가 알아주나요? 하지만 지영 씨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사찰을 떠나는 길, 지영 씨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부처님, 이제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선업의 길을 조용히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진짜 강한 마음이란 몸으로 짓는 자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지영 씨의 하루는 큰 소리도 큰 사건도 없지만 그 안에 선업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건 곧 자신의 삶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비는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짓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